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의 한번 요청에 의해서 선인장이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그런 의문이 있어 오늘 선인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인장이 어떤 것인가, 물론 잘 알죠 우리가. 그리고 저는 선인장이란 말이 들어오면 용설란이라는 말이 같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두 개를 항상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다른 이름도 몇 가지 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또 용설란은 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선인장을 또 사보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선인장은 참 종류가 많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모양도 막 다르고 이래서 예,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 저희도 구별을 못 합니다만 대략 선인장이다. 어떤 것을 보고 선인장이라고 하는지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막 용설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선인장이라는 것은 신선선자예요. 그렇죠? 선인은 신선입니다. 여자 여자 붙이면 선녀가 되고, 그렇죠? 장은 손바닥 장이에요. 손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수가 들어갔다. 위에는 오히려 상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상에 아래 손수가 들어갔다. 신선의 손바닥이다. 네,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본 그 중에 어느 것을 보고 신선의 손바닥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인장은 굉장히 생명력이 길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생육하는 모습에서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글자 그대로는 신선의 손바닥 같다. 또 백년초라고도 한다. 백년초. 뭐 이것과 다른 백년초도 있는데 일단 선인장도 백년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100년 이상 오래 사는 식물이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폐왕수라고도 합니다. 폐자가 상당히 어렵죠. 폐는 어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폐. 어떤 배는 왕이다. 그런 것을 폐왕이라 한다. 중국에서 어떤 여러 제후들의 맹주를 가리켜서 폐왕이라 한다. 그런 사람을 패자라고 합니다. 패자. 네, 어떤 데는 왕을 패자. 근데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이긴 사람을 패자라고 합니다. 어떤 시합의 패자가 됐다. 근데 진 사람도 패자예요. 그렇죠? 이때는 패할 패자. 두 개 발음이 같은데 뜻은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패자. 한자를 아는 사람은 전혀 헷갈리지 않지만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헷갈립니다. 한글로만 패자, 연패를 했다. 연이어서 우승한 것을 연패라고 합니다. 또 연이어서 지는 것도 연패라고 합니다. 어느 팀이 3연패를 했다면 3번을 이겼는지 3번을 졌는지 잘 모를 수 있죠. 어쨌든 패다. 그렇죠? 패왕 같은 수는 이제 나무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이런 아주 오래전에 이 이름이 보인다는 것이죠. 1591년에 쓰진 준생팔전이라는 책에 이 이름이 나와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제왕과 같은 위험 있는 식물이어서 그런가. 역시 선인장은 종류가 많은데 어느 것을 보고 그랬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수는 이제 나무수죠. 우리가 나무는 나무목도 있고 그렇죠. 수도 한다. 합쳐서 수목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수목. 예. 그리고 식수 또는 식목 그렇게 되죠. 식목일, 식수일, 수는 이게 나무죠. 나무인데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세울 주자예요. 뭘 세워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모습이다. 그런 것이 이제 나무수다. 그래서 폐왕수. 네. 뭐 선인장은 잘 알지만 폐왕수는 또 별명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막 이런 것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보텐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사보텐. 사전을 보면 스위스 말에서 왔다.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일본에서 왔다. 일본에 사보텐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뭐 샤보텐이라고도 하고 사보텐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도 물론 사보텐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수액을 이제 이게 선인장의 수액을 비누로 사용했다. 비누라는 게 옛날엔 사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막 일본말 찌꺼기를 좀 썼거든요. 사분이라고 했다. 사분 옛날에 그렇죠. 사분 이게 이제 사본이라는 데서 왔다. 일본말 사본이다. 이게 이제 석가면에서 이걸 비누를 얘기한다. 다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포르투갈 말이다. 스페인 말이다. 이런 데서 다 온 말이다. 그래서 이게 비누다. 비누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선인장의 수액을 가지고도
비늘처럼 썼다. 비늘처럼 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예, 사보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누를 영어로는 소프를 합니다. 소프. 이것은 이제 로마에 사포산이 있는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희생 제물을 짓는 짐승을 태워 죽임으로 거기 짐승의 어떤 동물의 어떤 기름기와 또 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아래로 흘러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니까 빨래가 잘 되더라. 예, 그래서 비누 성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포산에서 이제 소프라는 게 나왔죠. 어쨌든 다 같은 비슷한 유형의 어떤 어원을 가지면서 그것이 어떤 비누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보텐이 됐다. 이렇게 우리도 쓰고 있고 유명한 돈가스집 사보텐도 있습니다만. 네. 자, 이제 용설란이다.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용설란 용용자죠. 네, 용용자. 설은 혀설입니다. 용의 혀와 같이 닮았다. 그래서 잎이 용의 혀처럼 생겨서 용설란이라 한다. 란은 이제 물론 이제 란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잎이 나오죠. 그래서 용설란이라 한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핀다. 꽃이. 용설란에 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00년이 아니고 10년에서 30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핀다. 그래서 좀 과장돼서 100년에 한 번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센츄리 플랜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언제가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용설란의 꽃이 모양이에요. 이게 폈다. 100년 만에 폈다. 아주 보면 행운이 온다. 이래서 신문에 났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용설란. 우리가 이제 애니깽이란 말 가끔 하죠. 우리 1900년대 초에 멕시코로 이민을 갔나요? 농업 이민인가요? 가서 이제 이 어떤 용설란의 그 농장에서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합니다. 애니깽이라는 것은 용설란 품종의 하나인 헤네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네켄의 스페인의 발음이 좀 이렇게 우리 귀에는 애니깽으로 들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니깽이다. 여기서 나오는 섬유질을 가지고 굵은 로프줄을 만든다든지 아마 그렇게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의 연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선인장 이름 백년초도라고도 하고 폐왕수라고도 하고 사보텐이라고도 한다. 또 제가 흔히 착각하는 용설란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